기술혁신 주기가 짧아지면서 원천, 응용, 상용화 기술 간의 전통적 구분도, 부처 간 경계도 희미해졌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규제를 해소하고 실증과 보급에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부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 조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R&D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로 23번입니다. 보건의료 R&D 현 주소입니다. 보건의료 R&D는 감염병, 기후위기, 자살 등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디지털 의료, 맞춤형 의료 등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 시장의 선점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세계 3위의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임상 지원 등을 통해 항암 신약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고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는 절감하였습니다. 23번 슬라이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건강 격차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신기술의 규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신약 개발 가속화, 의료기기의 신속 정확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5쪽 슬라이드입니다. R&D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와 AI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투자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R&D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국민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에 투자하겠습니다. 암, 치매, 희귀질환 등 진단 치료 기술 개발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자살, 마약,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 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약 유망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수술 로봇 등 혁신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과 함께 항암 백신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AI 기반으로 의료를 혁신하겠습니다. 높은 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필수 의료, 신약 개발,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를 이끌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의사과학자, 연구중심 병원, 중개 임상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 현장의 수요와 R&D 성과를 연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대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신약 등 미래 유망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의 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사업화 전략에 따라 전 주기를 지원하고 병원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실증하고 우수 기술에 투자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걸림돌 없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R&D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R&D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 22조 원, 고용은 17만 명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AI,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 상품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에 이례적인 R&D 감액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현장은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 걱정을 매일 심각하게 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R&D 지원 방식을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일단 3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기업이 제시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제시해서 심사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목표가 적정한지 아닌지 혹은 기업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좀 더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지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정부가 끌고 가거나 혹은 전문가들이 끌어줘야 될 영역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그 스스로 연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개발한 연구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고 이것을 거래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봅니다.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기술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초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공공기술이 시장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장에 상품을 낼 때 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중소벤처는 저희는 당장 그 살아가야 하는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팁스라고 해서 민간 벤처 캐피탈들이 선정하면 저희가 매칭 펀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R&D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단계별로 창업, 성장, 글로벌일 때 어떻게 지원을 달리해야 되는지 규칙화하는 부분들 보고요. 그리고 어제 스타트업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 해에 CES 혁신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심사 방식에 대한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을 지금 갖고 있고 처음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심사를 누가 했는데? 이제 뭐 그건 전문위원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 심사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하시더라도 스타트업 기술은 아주 생전 처음 나오는 기술들이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상당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특히 기술 같은 경우는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것들의 상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의 R&D 기술이다라고 R&D 집단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 개발하셨는데 이게 시장에서 안 팔리면 사업화 지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도와드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전문가들을 넣어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나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그 K탑이라고 해서 AI가 그 수많은 이제 너무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걸 AI로 평가를 사전에 하는 작업들을 좀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험에서 잘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 신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개요를 쓰느라고 버리는 시간이 너무 좀 길다. 100페이지 정도 뭐 이런 부분들 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거래 정보를 하나 모아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거래 통합 포털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기부는 그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팁스 부분을 좀 더 디벨롭을 하고요. 단위별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R&D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역혁신 관련된 부분에서 대폭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 사업화 성공률도 높여서 저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민간하고 손잡고 시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장 대응이 빠른 기업을 길러내는 것이 중소기업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